김효영의 시사 포커스 경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기자입니다. 총선 후보자 오늘도 만나봅니다. 창원시 진해구로 가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달권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와 만나봤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만나보겠습니다. 311에 111 311에 114개 311에 111 에이스 대리운전 카드 결제도 됩니다. 카드 결제도 됩니다. 에이스 대리운전 3번 이용하면 10,000원이 공짜 311에 1111 대리운전 필요하면 눌러봐요 333에 3333 눌러봐요 32 7개면 33콜 창원 마산 진해 김해 33콜 친절봉사 고객만족 대리운전은 역시 경남 33콜. 경남에는 33콜 광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가 어디냐고, 무엇이 들어오냐고 막 궁금해. 이 정도로 궁금해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양한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은 스퀘어비라면 기본. 그 어떤 상가, 그 어떤 오피스텔과도 비교 거부. 마산 멀티플렉스 스퀘어비가 찾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철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다가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불리는 것 좀 어떠십니까? 예, 그 후보자를 좀 빨리 떼야 될 텐데 국회의원 후보자를 좀 빨리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네. 선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 전투와도 같은 겁니다. 예, 전략과 전술 예, 잘 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략과 전술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짜실 분 같은데 선거는 안 그렇던가요? 예, 뭐 큰 원칙적인 면에서는 같다고 보죠.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네. 아무래도 규정이 전쟁은 적과의 규정이고 네. 또 선거는 우리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쨌든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황기철이 내세우는 가장 큰 주력 무기는 뭡니까? 예,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고요. 네.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진해를 발전을 시키고 또 진해가 통합 이후에 소외되어 있는 어떤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네.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네. 정말 그 위기에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우리 진해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해가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저희 그 리더십으로 진해를 행복하게 네.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인들에게 지금 4월은 총선에 집중되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4월은 아픈 달입니다. 그죠? 6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황기철 당시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제독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가 그 말고는 없죠. 그것 때문에 방산비리 누명까지 쓰고 구치소까지 갔다 오신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신문도 보지 않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참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정치를 결심하기까지 된 어떤 결정적인 동기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내가 뭐 이제 시민으로서 진해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죄인을 만들어서 제가 죄인이 된다면 네. 제일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고향에 가는 거였습니다. 고향에 예,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까? 예, 어떻게 돌아갈까? 다른 곳에는 뭐 제가 가더라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진해는 제가 나고 자라고 거기서 생활하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서 진실이 밝혀지고 네. 진리가 승리했을 때 저는 분명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빗자루라도 들고 동네 앞마당을 쓸어야 되겠다. 지역민들에게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봉사해서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장님한테 진해가 어떤 곳입니까? 나고 자라고 거기서 해군 참모총장까지 된 예,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내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돌아갈까 와신 상담을 하신 예. 거군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집 앞에 빗자루라도 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정치라는 결심을 하신 거군요. 누가 권했습니까, 정치는? 예, 그낸 건 없고요. 제가 다른 뭐 정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정치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또 자존감을 돌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치를 선택할 때는 어느 정당을 갈 것인가도 중요한 결정 포인트지 않습니까? 진해가 얼마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특정 정당, 특히 보수 정당이 수십 년 동안 장악을 해온 것인데 왜 민주당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예, 어떤 정당이라는 데서는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사람 중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총장까지 마치고 나와서 그리고 그 밑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네. 이게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 환경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가 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상관의 지시나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지만은 네. 그런 항상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심은 밑에 병사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를 건가, 더 어려움은 없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또 지휘관으로서 그 어려움을 미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왔던 거고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다 함께 키워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기 계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인연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인연이라는 게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뭐 대선 전에 잠깐 뵙고. 잠깐 뵌 적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생각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지 않습니까? 많이 또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진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낙후된 진해를 말씀하시는데 진해가 10년 전만 해도 진해시라고 하는 단독 기초자치단체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창원시 진해구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진해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진해라는 특성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근대도시입니다. 근대도시로서 많은 어떤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게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훼손되고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어떤 특성이 같지 않는 그런 시끼리 통합을 해서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허승무 시장께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사람들의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놔 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것은 자존심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집트랙이 생겼습니다. 그건 저쪽 육지에서 섬으로 연결되는 집트랙인데 네. 그 창원 집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창원 집트랙 같으면 누가 그게 바다에 섬을 건너가는 집트랙이라고 알겠습니까? 산에서 그냥 저 밑으로 내려오는 그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진해 하면 진해 자체의 브랜드가 아주 강하고요.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창원시보다도 마산보다도 진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의 진해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또 부분을
이해하고 부부는 또 전체를 나아가는 게 네. 그게 어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진해는 상당히 그럼으로 인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상실감이 크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낙후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 전보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네. 5개 선거구 중에 진해가 가장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네.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다른 구들은 다 최소한 확장이 많이 되어서 그 당시보다는 다 만족감이 높은데 말이죠. 다섯 개 예. 구 중에 진해 예, 인구가 가장 적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보면 진해 인구 약 2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19만 지금 한 5천 명 정도 되죠. 그건 지금 하포구나 해운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다 열악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산은 마산끼리, 창원은 차량끼리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허승무 시장께서 그걸 통합을 시키고 많은 부분에서 조정을 하려고 갈등을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네. 기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숫자적인 아주 최하위의 개념을 가지고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알겠습니다. 불편함들이 고민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예. 통합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주민투표도 없이 지방의회를 통해 가지고 마창진을 통합을 강행했던 사람이 지금 상대 후보로 나와 있는 미래통합당의 이달곤 전 장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진해에서는? 예, 지난번 뭐 방송사에 저희들이 나가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도 아주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음.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네. 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그 결과가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경제건 문화건 교통이건 환경이건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책임감 없이 지금 다시 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다는 데서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허탈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옛날처럼 마산, 창원, 진해가 다시 찢어지자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아, 그건 뭐 네. 저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진해가 소외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마산, 창원과 같이 균등한 네. 예를 들어서 뭐 진해에 야구장 준다는데 야구장 줬습니까? 안 좋죠. 또 창원시청을 진해로 옮긴다고 했는데 또 왔습니까? 지금 진해는 보면 복지라든지 특히 이 교육 분야 네. 애들 키우는 이런 데 어떤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복지 분야는. 물론 알겠습니다. 허승무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부랴부랴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쌓여진 어떤 그런 갈등과 고민은 따라가기 어렵죠. 지금 현재. 그러면 황기철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진해의 균형 발전, 마창진 골고루 잘 사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진해가 미래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지금 예산이 한 13조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그 예산으로 길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어촌 유질 300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진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정부 예산을 충분히 많이 가져오는 역할. 두 번째 예산이 오더라도 우리 진해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해 신앙을 매개로 해서 그렇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진해의 발전을 앞당기고 발전시킬 수 예, 있는 예, 계기로 그렇죠. 삼겠다. 또 그와 아울러서 사실 우리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대표들인 국회의원이 진해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나 허승무 시장이 많이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거고요.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또 진해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진해 지역민들에게 그런 행복, 혜택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예. 진해에 외상센터를 만들기로 한 겁니까?
예, 저하고는 원래 이육종 교수가 외상센터를 저 경기도에서도 했고요. 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느려서 이 부분에서는 군이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또 능력과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네. 예, 가지고 있고 또 진해라는 곳이 많은 어떤 해군들이 거주하고 있고 민간인도 있지만은 또 경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운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진해에 외상센터를 설립을 하면 앞으로 이국종 교수를 제가 거기 데려와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저하고 아덴만 여명작전 때 맞아요. 여러 가지 서계군 선장이 여러 가지 목숨이 유태로울 때 살려서 살려서 그 아덴만 작전이 우리 국민들이 한 명도 희생 없이 성공적인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국종 교수와 제가 평소에도 이 외상센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이번에 특히 또 진해 와서 어떤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땅에서도 외상 환자를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바다에서 또 일어나 우리 진해는 바다에 또 많은 상선들이나 그런 어선들이나 또는 군함들이나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공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다에서도 일어나더라도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외상센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믿습니다. 뭐 네. 남해안에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있는 거죠. 부산에서도 네, 예,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해상 사고, 예. 통영, 거제 다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해에 이국정 교수가 와서 예. 외상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또 해군 출신입니다. 지금 그래요? 명예 해군 명예 중령이고 해군이죠. 해군 중령이고 또 그래서 진해에 대한 해군에 대한 또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군 총장을 했지만은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또 정부 부처에서도 근무하고 또 진해 와가지고 또 많은 분들과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애로사항을 듣고 어려움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의 일을 도와줄 수 있겠다, 대변해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이번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반드시 저를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 개혁은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남아 있는 개혁 과제로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꼽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과 언론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였던 황기철 후보께서도 국회에 가면 아마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기본권 수준에서 말이죠. 음. 그런 부분들이 다뤄져야지. 특별히 지금 뭐 검찰 개혁이다, 언론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것뿐이지. 제가 뭐 검찰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 권력이 검찰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앞으로 그 부분들은 고리를 끊어서 그렇게 약자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검찰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도 존중해야 되는데 다만 어떤 정치 권력이 거기에 개입되거나 해서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공직자로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검찰, 잘못된 언론도 결국은 그 정점에는 정치 권력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되겠다. 것은 역시 정치 개혁이군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진해 시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드시죠? 제가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셔서 꼭 우리 진해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상한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뼛속까지 진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해를 발전시키고 그 자존심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육군자분들이 저 황기철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책임지고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황기철이 있습니다. 네. 그 아드님이 지금 와서 선거운동 같이 하고 계시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드님도 해군 출신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장교입니까? 병이었습니까? 병이었습니다. 수병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좀 편한 데서 대충 이렇게 보직도 잘 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하지만은 네. 뭐 저희 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소말리아에 보냈대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인데 말이죠. 아주 위험한 곳인데 아들을 거기까지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해군에 들어왔으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기본적으로 6개월 타면 언제든지 육상으로 발령이 나게 돼 있고 그다음 들어온 후임자들이 또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군 총장 아들이 배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소말리아까지 왜 보내셨어요? 예, 저는 그 귀한 아들을. 예, 저는 우리 애들이 더 고생해야 다른 사람들이 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를 보내야 다른 예, 사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애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힘든 곳에 힘든 제일 곳에 먼저 가라고 보내야. 하겠느냐. 예, 제가 총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해군의 어떤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하고 희생해야 또 많은 분들이 더 힘을 내서 더 큰 그런 해군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본이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위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전역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걔보다 먼저 뒤에 전역을 하게 돼 있었는데 소말리아 가면서 그랬어요. 다음에 자기 제대하면 한번 보자고. 민간인이 자기가 먼저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 뭐 운명도 기구한지 제가 먼저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들도 이제 이해하겠죠, 아버지를. 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그럴 겁니다. 빨리 가족들한테 점수를 더 따시는 일은 선거 결과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뭐 조금의 어떤 그런 보상은 되겠죠. 하지만은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선전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원 진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